여기서는 이제 체이닝을 사용한 컬리전 레졸루션을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체이닝을 사용할 경우에 일단 해시 테이블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지금 왼쪽에는 키가 들어가 있고 지금 테이블이 있고요. 해시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저장되어지는 내용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저장되는 내용은 키하고 밸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하고 밸류가 들어가 있고요. 키하고 밸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의 컬리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체이닝을 통해서 자료를 연결하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잭 윌리엄스하고 지금 앤드류 윌리엄스가 같은 주소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이닝의 경우에는 여기 이게 뭐냐면 헤드가 되겠죠. 링크드 리스트의 헤드를 지금 해시 테이블의 각각의 값들, 슬롯이라고 합니다. 슬롯이 갖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얘들은 다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얘는 처음에는 널 상태가 되겠죠. 링크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컬리전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체이닝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자료 구조로 링크드 리스트가 사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테이블의 슬롯은 링크드 리스트의 헤드 정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체이닝을 이용한 컬리전 레졸루션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해시 테이블의 구조가 체이닝을 사용할 때는 조금 다른 형태의 구조가 됩니다. 다른 형태의 구조가 되죠. 어떤 내용이 차이가 있나요? 보면 이 부분이 해시 테이블의 구조를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링크드 리스트에 헤드가 여기 위치한다라고 합니다. 링크드 리스트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링크드 리스트에 매달려 있는 것은 뭐죠? 얘는 이제 다 컬리전이 발생한 겁니다. 39하고 13은 지금 해시 펑션이 어떻게 되냐면 해시 펑션은 여기 있는 것처럼 x를 보면 이 해시 펑션은 지금 13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13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 x가 39일 때 그다음에 13일 때 공이 0이 나오죠. 0이 나와서 지금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콜리전이 발생했고 콜리전이 발생하면서 지금 그 발생되어진 콜리전이 발생한 값들은 다 키값은 체인으로 묶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체이닝 방법이에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시 테이블의 크기는 13이지만 지금 해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의 값이 13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는 키 값은 13보다 커요. 자,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적재율 얼마나 많은 키가 저장되어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저희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해시 테이블의 크기가 있어요. 해시 테이블의 사이즈 분의 실제 적재된 키 수예요. 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죠? 얘는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이닝을 이용한 그 컬리전 레졸루션 해결 방법을 찾겠는데 지금 각각의 배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인의 헤드가 됩니다. 체인의 헤드. 자, 그러니까 지금 2는 자료가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얘는 이제 헤드니까 이게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한 거고 얘가 값이 저장된 겁니다. 자, 그러면 5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배열에 있는 슬롯이요. 슬롯에 5에 위치해 있는 5의 내용이 5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링크드 리스트의 헤드 포인트가 되면서 이렇게 65하고 35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29가 저장되려면 어디에 저장되면 될까요? 29? 자, 29는 지금 14에 저장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4의 위치에 이렇게 자, 29가 저장됩니다.
자, 그럼 16은 어디에 저장되면 돼요? 자, 16은 2에 저장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2의 위치, 2가 지금, 헤드, 2가 지금, 이 널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값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컬리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죠. 헤드에서 더 이상 자료가 없을 때까지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를 따라갑니다. 여기에 얘가 이제 그 리스트의 맨 마지막 원소니까 여기 마지막 원소 뒤에다가 이렇게 자, 어펜드를 합니다. 어떤 걸? 자, 잠깐만 15죠? 잠시만요. 지금 2니까요. 16이니까 1이네요. 죄송합니다. 16이니까 1이고요. 16이니까 1이 여기다 붙겠습니다. 16이 여기 들어가고. 자, 이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99는 어떻게 될까요? 자, 99를 15로 나누면, 자, 6 하면, 90이 되겠죠. 90이 되고 나머지가 9가 될 거니까. 그렇죠? 자, 99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99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금 99가 지금, 99가 9의 위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9의 위치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리스트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9에 해당되는 리스트의 헤드의 값이 널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99는 어디에 저장되어야 되냐면 지금 9가 있는 곳에 이 헤드 위치, 이 헤드예요. 헤드 링크드 리스트를 따라서 맨 마지막에 얘는 지금 포인트가 널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129가 가리키는 게 없을 거니까 요 뒤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자 99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구조로 129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체인의 리스트에 지금 어떤 요소가 매달리게 되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처음에 자리를 잡은 키값이 이렇게 하나씩 매달리게 됩니다. 그럼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장 최근에 매달린 자료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체인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체이닝을 사용해서 지금 그 컬리전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9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4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바로 전하고 좀 차이가 있던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바로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여기 있는 것처럼 29가 저장되고 그 다음에 여기 14가 저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요 위치가 14번째 위치가 여기 위치를 보면 이렇게 이런 구조였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죠? 체인의 맨 앞에 매달려져 있는 것이 자, 가장 최근에 삽입되어졌던 키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자, 바로 전처럼 이렇게 그 가장 최근에 지금 키값이 이렇게 매달리는 것을 앞에다 놓게 되면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은 현재 링크드 리스트를 따라가서 요 뒤에 매달리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체인을 따라서 지금 검색을 해서 자료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검색이 아니라 검색은 모르겠지만 지금 삽입하는 시점에서 지금 그 키에 지금 체인의 맨 앞에다가 가장 최근에 삽입된 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처음에 삽입된 것부터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리스트를 구성하면 지금 컬리전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링크드 리스트를 따라가면서 검색을 해야 되는 요구사항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 자료를 앞에다가 리스트의 앞에다 매달게 되면 더 이상 뭐어요? 추가적으로 링크드 리스트를 링크드 리스트를 하나하나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컬리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이닝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에 삽입된 것을 리스트의 앞에다가 붙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체인의 앞에다가 붙이도록 한다. 앞에 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지금 체이닝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컬리전에 대한 해결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볼게요. 단점. 먼저 실제적으로 컬리전이 발생했을 때 빈 공간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빈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이닝 같은 경우에는 체인에 매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배열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사용 측면에서 봤을 때 체이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컬리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 두 번째, 체인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체인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죠? 컬리전이 자주 발생했다는 거죠. 자, 이 컬리전이 자주 발생해서 이렇게 체인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잠깐 보면 자, 이게 체인이지 않습니까? 해시 테이블의 이게 헤드인데 이 새로운 자료를 삽입하는 것까지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검색할 때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는 애가 여러 명 있으니까 결국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 한 곳에 이제 그 주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한 곳에 다 매달리게 된다라고 하면 worst case 최악의 경우,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자, B고 N이 소요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선형 검색이랑 같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체인에다가 노드를 이렇게 매다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체인에 매달기 위해서 해당되어지는 자료를 담기 위한 노드를 할당해야 되죠. 노드를 할당해가지고 또 다음에 이제 체인에다 연결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컨스탄트 타임이지만 상수 시간이지만 자료를 매다는데 실제적으로 이 비용은 상당히 고가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때요?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해시 테이블에 더 많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체이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이 있을 때 이 빈 공간에 컬리전이 발생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을 또 다른 컬리전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에 설명드릴 개방 주소법이 되겠습니다.